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자, 오늘 어김없이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면서 예고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른바 짬밥. 네. 그죠? 그러니까 짬밥에서 뭐 이제 군납. 네. 이런 비리, 이런 것들 한번 좀 짚어보자고 했는데, 그걸 짚기 이전에 사실은 좀 먼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천안함 3주기인데.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천안함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를 참 멍들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진실이 뭐냐. 네. 사실은 여기서부터 국민이 이제 많이 갈렸었고, 그리고 네. 이제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해소돼 있느냐. 사실 네.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네.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네. 그런데 자, 김종대 편집장께서 오늘 천안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좀 이제 공개를 할 게 있다고 이제 사전에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하나하나 한번 까보죠.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자, 우선, 내일이 이제 3월 26일 천안함 3주기고, 3년 전, 그날에, 예. 밤 9시 22분 금요일에, 예. 어두운 바닷속에서 뭔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사건이 일어나서 46명이 사망을 했고, 예. 또 바닷속에 있는 장병을 구하려고 어떤 해군 UDT 대원이 그렇죠. 구조 작업을 하던 중에 한주호 준이가 예. 사망을 해서 총 4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또 나중에 또 그 수색 가던 또 민간인 네. 사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어선이 그렇죠. 수색하고 돌아오다가 그렇죠. 충돌 사고를 일으켰죠. 예. 비극이었습니다. 아무튼 천안함 사건.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비록 이제 사망자는 47명 또는 49명인데 예. 사실은 그 이상으로 어떤 엄청난 이거 한국의 9.11 테러였어요. 예. 그 정도로 충격이 컸죠. 네. 예, 그러면서 엄청난 아픔을 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고귀한 꽃다운 생명이 돌아가신 것 또한 가슴이 아프지만 예. 한국 사회에 무수히 많은 어떤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선 46명 사망한 장병 중에서 말이죠. 보면은 부모가 대기업 과장급 이상 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이상 되는 어떤 오피니언 자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보면은 그런가요? 예. 전부 보면 결손가정 예. 또는 아주 불우한 집 예. 이래서 국민들을 더 슬프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좋은 집안 자제들은 말이죠 육상근무를 한다든지 좋은 보직으로 빠진다든지 아예 군대를 안 가든지. 아예 안 간다든지.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주 서민들의 아들들이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아픔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되는구나. 예. 예. 없는 집 자식들만 예. 저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점에서 이거는 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한 어떤 진실이고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천안함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는 3년 전에 5월 20일 날 민군 합조단 발표문 외에는 한 발짝도 나당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의 연합급 잠수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잠수정이 그럼 밝혀졌는지, 예. 한때는 스텔스 잠수정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게 예. 있는지, 예. 또 그런 어떤 작은 잠수정에서 엄청나게 규모가 큰 중어뢰를 발사했던 네. 이런 것이 해외까지 수출하는 어뢰라던데 예. 실물이 확인됐는지, 예. 설계도 한 장 외에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실물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예. 진상 규모는 거기서 멈춰버렸죠. 더 설령 진척이 북한이 하나도 했다더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어떤 믿음의 문제로 이게 다가갔어요. 맞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아니,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보다도 더 치열한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과 역사적 진실 찾기는 예. 왜 안 되는 건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왜 일어났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천안함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폭침될 당시의 양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천안함이 그날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예. 접적 지역에서 불과 시속 6노트 말하자면 유람선 수준에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갔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수수께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백령도는 말이죠. 예. 북한의 어떤 해안포, 예. 그다음에 잠수정, 예. 그다음에 실크웜 그 지대함 미사일 예. 이런 위협이 또 이제 북한의 그 경비함 예. 이 네 가지 위협이 유일하게 중첩된 데는 우리나라 영토 중에 백령도밖에 없습니다. 아. 연평도만 하더라도 아니, 서해 5도가 아니라 백령도입니까? 백령도만 제일 북쪽에 있는 왜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그 북한의 잠수정이 장시간 잠항을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디젤 엔진의 에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부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가끔 부상해서 교체하고 또 가라앉아가고 이걸 핀으로 찍어보면 그 기동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백령도만이 유일하게 자망을 계속할 수 있는. 자망을 계속해서 한 번에 자망해서 작전이 가능한 최북단입니다. 아. 연평도에서도 이런 작전 불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3월 26일 날 그 만약에 이게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폭침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식의 대형 함정이 말이죠. 네. 그렇게 어떤 그 접적 지역에서 저속으로 기동한다는 것은 위협의 양상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그 전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3월 19일 날 예. 그 해군 이함대 사령관을 지낸 박정성 예비역 제독이 예. 그 해군 참모총장 그날 이취임식을 했는데 예. 그날 자리에 김태형 국방장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룡대로 내려갑니다. 예. 해군본부로. 거기서 일부러 그 의전하는 장교들한테 장관 옆자리를 그 달라 그래가지고 네. 식사 시간에 계속 장관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저 백령도에 올라가 있는 대형 함정들은 빨리 남아시켜라. 오. 거기는 네 가지 북한 위협이 다 중첩돼 있는 곳이고 네. 거기에다가 작은 고속정으로 경비해도 충분한 지역이다. 이런 수역에 예. 대형 함정이 뭐 한다고 올려보내냐. 예. 그것도 천천히 기동하는. 예. 그러니까 천천히 기동한 것은 북한의 해안포 때문인데 네. 그 해안포의 일제 사격을 그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령도 뒤편에서 예. 저속으로 기동했던 거거든요. 예. 이래서 그런 어떤 작전 양상이 나타난 건데 이 박정성 예비역 제독 의견은 이겁니다. 북한은 당시 식량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국하고 관계가 있어서 대형 그 해안포를 쏘면서 우리 함정에 도발 못한다. 예. 그렇게 큰 판은 못 벌린다. 음. 그러나 다른 위협들, 예컨대 은밀한 게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다 백령도에 중첩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함이다. 잠수함인데 예. 이런 위협에 왜 대형 함정을 올려보내나 말이죠. 그거 밥이죠. 그래서 빨리 그 철수시키라 그랬는데 김태형 장관이 알아듣질 못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김태형 장관을 쫓아 나가서 예. 차에 올라타려는데 차 문을 잡고 다시 얘기했답니다. 예. 김 장관 내 얘기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예. 지금 저런 작전은 있을 수 없는 작전이다. 이래가지고 철수시키라고 했죠. 그때까지 신문에 온통 특히 조선일보가 아주 놀라운 특종을 내보낸 게 우리 초계함 구축함 전력을 전부 백령도 그 전방까지 북상시킨다는 이 특급 군사 기밀을 또 조선일보가 언론에 다 내보냈어요. 그 사전에. 사전에. 정확히 언제냐면은 2009년 예. 2월 16일자 예. 조선일보 그 다음날 세계일보 두 신문이 그걸 내보내고 온통 하여간 완전히 그냥 군사 기밀이랑 이런 거 몽땅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작전의 양상이 다 보도됐어요. 어허. 이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 예비역 제독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예. 이렇게 작전하면 예. 이함대 사령관이면 뭡니까? 서북 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 그렇죠. 북한군의 무기 체계와 전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근데 올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보내라라고 하는 걸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이 그게 동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야. 왜 그러는지. 예. 전방에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 거 아니냐. 육군식 사고방식이죠. 지상군은 전방으로 전진 배치를 하는 쪽으로 계속 군사력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군이나 공군 전력은 뭐냐면 전방에 늘어놓는 전력이 아니라 후방에 숨겨놓는 전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이고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이게 해군 전술인데 예.
지상군 사고 방식은 뭐냐면 전방에 많이 깔아놔야 돼요. NLL 선상에 도열한다든가. 옛날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봐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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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정면으로 맞짱 뜨고 앞에서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원수 권율이 부산을 치라 그러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못 하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고 파직시켜서 이순신을 그렇죠. 곤장 30대 치고. 그게 이제 해군 작전의 특성이다. 그렇죠. 그때도 근데- 권율이 합참의장격 도원수인데 지상 작전을 주로 위주로 하고 수군을 부수적 존재로 봤기 때문에 엉뚱한 지시가 내려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무튼 사전에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이걸 무시해버렸다. 못 알아듣고. 무시했어요. 네. 이것은 그 전임 장관 이상희 장관 작품입니다. 이상희 장관이 갖다가 늘어 NLL 세워라. 대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방에다 배치하겠다고. 그러면 말이죠. 이게 해역에서의 어떤 작전의 특성, 공격성, 융통성, 은밀성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전력을 북상시키는 거는 굉장히 그것도 백령도에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 지상군들이 다 한 일이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북한 잠수정 위협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전술 토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1월에 합참에서 네. 이때 이상의 합참의장이 있었는데 예. 뒤에 불명예 전역했죠. 그런데 이 양반 증언은 1월에 북한이 잠수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합참에서 전술 토의가 있었는데 많은 장교들이 거기는 잠수정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해가지고 묵살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그래도 대잠수함 준비 태세를 갖춰라. 3월에 검열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월까지 키 리졸브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군이 바빠서 못했다. 그때 자기 지시대로 했으면은 천안함 사건이 예방됐을 거다. 네. 이러면서 자기 책임을 몽땅 또 해군에 뒤집어 씌우는 말을 했어요. 그것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예. 그 보도를 아무도 눈여겨보시질 않은데 깜짝 놀랄 보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0년 말에 예. 당시 합참의 이 검열을 맡고 있는 부서는 전비태세 검열실입니다. 예. 여기에 차장을 하는 그 원스타 육군 장군이 있어요. 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장군하고 그 방에 있는 대령들이 전부 다 검열을 나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대령들이 다 검열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대잠 준비 태세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양반이 그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이듬해 갑자기 한미연합사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양심선언을 준비합니다. 그래요? 네. 예. 당시에 그 합참의장이 예. 말하자면은 이함대 사령부에 자기가 대잠수함 준비 태세를 지시한 것으로 예. 사실은 지시가 안 내려갔는데 조작을 한 겁니까?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예. 그걸 책으로 썼어요. 예. 그런데 출판이 안 됩니다. 왜요? 군 검찰이 수사를 해버렸어요. 그걸 사전에 첩보를 알고? 입수하고. 그래서 그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주간 조사를 했어요. 이 양반을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출판이 무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데. 뭐 군사 기밀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 이유는 그거였습니까? 혐의는 뭐냐면 공모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사기밀보호법이 아니고 군사기밀은 적용 못하고 예.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양심선언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요? 못하게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합참 내에 있었던 그 모종의 권력 관계,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예. 여기서 벌어진 내막이 밝혀지는데 실패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책은 원고는 아예 폐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지금도 보관돼 있습니까? 기관에서 다 압수해갔죠. 노트북도 압수해갔고. 어허. 그런데 집에서 자료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사무실보다만. 예. 그걸 몽땅 압수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실이 빛을 못 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옷 벗었고 전역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지금 뭐 그냥 살고 계세요. 그러면 전역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좀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야 본인이 이제 그 조사를 받고 나가지고
못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한때는 밝히려고 했다가. 예. 그런데 이분이 기록에 아주 그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예. 대다수의 장교들 얘기가 그 사람의 기록이라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양심선언을 하려고 그랬고 그 원고를 그 후임 합참의장 한민구 합참의장한테도 보냈어요. A4지 400장 분량입니다. 예. 여기에 천안함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네. 물론 사건에 대한 원인보다는 합참의 주요 지휘자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후에 행정적인 사항들을 조작했는가, 주로 거짓말을 했는가. 포인트는 그쪽에 맞춰져 갖고 이런 데 예. 맞춰져 예. 있었던 예. 거죠.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묻혔습니다. 어. 결국 이런 어떤 그 작전에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네. 아주 그 어떤 그 규명해야 될 석연치 않은 지점과 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벌어진 합참회, 예. 그 민군 합조단과 합참의장, 해군 이함대 사령부 사이에서 벌어진 네. 각종의 어떤 책임전과 또 기만 은폐에 관한 것들은 이제는 뭐 의제의 축에도 못 듭니다. 그거는 다 묻혀진 진실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진짜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외양간이 부실하니까 소를 잃은 거 아니냐. 네. 그럼 다시 소를 안 잃기 위해서는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야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건 헛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만약에 책이 출판이 됐다고 한다면 네. 우리 군의 태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그걸 완전히 해야 묻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데선 작전이 한번 실패하면 예. 다 낱낱이 분석하고 까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피그스만 사건이 왜 실패했는지, 이란 인질 구출 사건이 왜 실패했는지, 예.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왜 가까스로 수습이 됐는지 예. 학자들한테 연구 재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어떤 군사 전략과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전문가 또 어떤 군사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군사력 건설에 반영하고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군대는 그런 기록물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은 이건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네. 우리 육군 사고방식과 일선의 어떤 해군의 어떤 지휘관 사이에서 그 어떤 같은 해역, 바다를 보더라도 어떻게 인식이 다른가. 또 여기에서 군대라는 관료 조직 내에서 서로 어떻게 책임과 권한이 배분되는가. 그게 천안함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이 몽땅 은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천안함 이야기를 하면은 천안함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폭침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예. 모든 것들은 여기에 맞춰져 있었었는데 네.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네. 지금 김종대 편집장은 두 가지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 네.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에 사실은 예비역 해군 제도계에 의해서 백령도에서 그 대형 초기함이 아주 저속으로 기동하는 것은 섣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비슷한 네. 위험한 짓이니까 철수시켜라. 네. 라고 국방장관에게까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 네. 이 점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사후 단계에서는 합참이라든지 여러 그 해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한 사람이 그거를 폭로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다가 군 네. 검찰에 의해서 이것이 저지당했고 네. 결국은 진실이 묻혀버렸다라는 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묻혀버리면 예. 사전 사고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 네. 아주 그 어떤 의사결정의 결정적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네. 우리가 이 진실을 놓치게 되면 예. 이 사건의 진상은 어떤 그 박제화된 예. 말하자면 그 하나의 어떤 정보 발표, 어떠한 그 어떤 진실 규명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예. 끊임없는 어떤 자기 반성, 자기한테 엄격함이 보여지지 않는 보고서. 네. 그러면서 오로지 북한 탓, 오로지 그 북한의 나쁜 행위 때문에 모든 걸 다 밀어버리는 이런 어떤 보고서 외에는 우리가 볼 길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북한 탓이면 앞으로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북한 탓인데 우리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실상 천안함 사건은 그것이 원인이 뭐든 실패한 작전이라는데 이건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다면 실패한 작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천안함에 대한 어떤 감사원 특감이 실시가 돼가지고 우선 그 합참의장은 그 옷을 벗고 불명예 전역을 했죠. 예. 사실상 책임성 어떤 그 사태지만은 뭐 저는 경질이라고 보고 그 뒤에 왜 감사원에서
꽤 많은 장군들 또 지휘자들을 갖다가 징계 처분을 했는데 문제는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다 그 징계가 무효화됐어요. 예. 당사자들이. 그래서 예. 다 진급도 해서 아. 지금 뭐 이함대 사령관 나가 계신 분도 그때 징계 대상자였지만 지금 뭐 제독이 돼가지고 지금 이함대 사령관으로 나가가지고 네. 보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예. 그 외에도 거의 다 면책이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이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감사만 하다 보니까 네. 그 긴박한 위기 관리 순간에 군이 실수한 게 많거든요. 서류 미비 또 착오로 기재한 거 이런 걸 잡아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른바 소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 부분을 감사해야 됐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왜 천안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예.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어떤 대비였는가. 예. 그러고 그 사전 경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전술 토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점들을 면밀하게 봤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처리 과정에서도 어떤 그날 이제 묘하게도 또 합참 수뇌부가 계룡대에서 술 좀 드셨거든요.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말짱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열차 안으로 전화를 해줬는데 합참 실무자가 네.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해서 합참으로 복귀해서도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의 만취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같은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예.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죠. 그런데 청와대가 이걸 밤 10시에 10시 아마 16분인가?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집한 이유도 기가 막힌 게 합참에 보고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합참에 있는 해군 중령의 제보에 의해서 그래서 거꾸로 알고 소집한 회의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안보관계 장관회의 소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초기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보고를 못 받고 있었어요. 네. 이걸 청와대가 제보로 받은 겁니다. 제보로. 예. 보고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먼저 알고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예, 그래서 그 회의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린 회의가. 그렇죠. 내용을 모르고 뒤늦게 알고 갔는데. 시방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서. 당연하죠. 예. 제대로 회의가 될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허점이 드러나는 건데 이겁니다. 육군 지상군 문화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대장이 연대장한테 다 확인하고 보고해야 되고, 연대장이 사단장한테 다 확인하고 보고해야 되고, 계층을 올라가면 단계로 올라가면서 지체됩니다. 반면에 해군과 공군 문화는 동시 전파입니다. 그 정보 시스템을 보면 해공군은 예를 들면 해군은 KNTDS 전술 지휘 통제 체계라고 네. 하고 공군은 MCRC라고 해요. 이게 그 지휘 통제 체계인데 이거는 사건이 한번 벌어지면 그 데이터가 전 지휘자, 전 작전부대의 동시 전파 체계입니다. 따라서 해공군은 지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군 중령이 제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를 보니까 해군 중령이 합참 실무자가 보니까 저렇게 올라가서 하세월이거든요. 지금 군함은 침몰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에 전화를 해준 거죠. 자기 해군 대령 선배한테 지금 지휘계통으로 이런 보고가 올라가고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화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청와대도 깜깜이었다는 얘기고. 몇 시간 동안 몰랐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사실. 그럼 몇 시간 동안. 돼지가 죽어도 10분이면 다 한다고 MB가 그랬지 않습니까? 구제 엮으죠? 10분 예. 안에 전국에 발령돼요. 근데 군함이 침몰해도 몇 시간을 몰라. 그런데 그것이 층층이 올라가는 이런 지상군 문화에 의해서 더뎌지고 지체되고 중간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청와대 전화한 놈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군 중령을 거꾸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합참에서. 이 새끼 이거 지휘계통 안 밟고 지가 보고를 해? 이렇게 돼가지고 예. 합참 내에서 공경을 치렀습니다. 그 중령이. 예. 근데 해군 예비역 제독들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아마 징계 당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게 그 군 정비태세 검열실 차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양심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만 제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군의 태세가 얼마나 엉망이고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건지를 오히려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네. 이게 결국 묻혀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저나 그 사람은 사법 처리는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니죠.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겁주고 예. 그냥 옷만 벗겨 내보내니까 예. 그 길로 그냥 입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 출판을 막는 게 목적이었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진실이 햇볕 아래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이 세력들이 어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조사를 하고 그럼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없던 사건으로. 예. 그거를 제가 1년 후에 알아내서 예. 몇 군데 제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걸 따지는 분위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죠. 장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네. 이건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장관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장관 자기 조직에서 한 수사예요. 예.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 그러고 합참의장 나가신 이상의 의장도 난 그런 애 이름도 모른다 그러고 예. 이런 식으로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진실은 수면 아래로 서서히 천안함과 함께 가라앉았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우리 군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북한에 대한 어떤 판단 미스 또 어떤 북한을 지나치게 깔보고 전방의 전력을 바다에 많이 늘어놓으면은 그것이 북한의 경고 메시지가 된다고 착각을 했던, 그랬으면서 항상 정보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이런 어떤 오류들이 있지만은, 문제는 그때 합참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그럴 만도 했어요. 육사 30기 이상의 합참의장, 합참 국방부의 문턱에도 와본 적 없습니다. 합참에 12명의 부장들이 올리는 보고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합참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34기인가 작전부장 역시 합참 문외한입니다. 순수 육군본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은 알아도 해군군은 전혀 모르는. 예. 작전처장 육사 38기 이분 합참에 와본 적 없습니다. 네. 옛날에 그다음에 육사 41기 합동작전과장 이 사람은 그 옆에 방위기획과에서 1년 근무하는 것이 합참 경력의 전부인데 우리나라 상군의 합동전력을 이렇게 합동작전을 하는 단위로서 합참은 말이죠. 합참에서 이런 어떤 양성되고 교육되고 훈련된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전과 합참을 번갈아 가며 보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MB 정부 들어와서 그런 어떤 내려오던 전통을 다 깨고 주요 합동작전의 인재들을 합참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군단 사단 작전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백령도나 연평도의 해병대 부대의 사격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말하자면 까막눈이에요. 그러니 배가 침몰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안함 3주기를 맞이했는데 이 천안함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좀 범위는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네. 침몰의 원인이 뭐냐? 지난 3년 동안 이 이야기를 참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평행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네.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에서 우리 군의 대응과 조치는 적절했는가의 문제. 네.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별로 공론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근데 오늘 지금 김종대 편집장이 이와 관련해서 사전 단계에서 이야기 하나와 사후 단계에서 이야기 하나를 지금 저 이탈남을 통해서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전 단계에서는 예비역 제독이 당시 백령도 인근에서의 작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초계함을 뒤로 물리라고 국방장관에게 직접 건의 내지 충고까지 했는데도 무시당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사후 단계에서 군 정비태세 검열실 차장이 우리 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양심선언하는 책을 집필하다가 군 검찰에 의해서 제지당했고 결국은 전역을 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 군이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3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애석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좀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 군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는데 천안함 3주기와 관련해서 또한 중요한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판단으로 우선이라고 봤고
그러니까 애석하지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전에 예고해드렸던 군남 문제는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을 기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클로징은 저희 이탈남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이탈남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된 황상민 교수 인터뷰가 통편집된 것을 두고 여러분이 부당성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저희 제작진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게 도리인 듯해서 오늘 클로징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트위터를 통해 밝힌 대로 통편집은 황상민 교수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황상민 교수가 음질이 좋지 않아 자신의 발언 뉘앙스와 맥락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를 강력히 요청을 해왔고 저희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저희 제작진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황상민 교수의 요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방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음질을 구현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희 설명에 대해서 일부 애청자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음질이 나쁘지는 않았다면서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이의였는데요. 따라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제 트위터에서 밝히지 못한 경위를 추가로 그리고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녹음을 할 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음성 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문제가 연거푸 발생을 했고요. 심지어 끊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뷰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황상민 교수께서 인터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기존 녹음분을 폐기하고 재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페이스타임을 통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통화가 불안정해서 다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는데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부득이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음질이 아주 나쁜 부분 등을 잘라냈는데요. 이 때문에 황상민 교수의 발언 맥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기술 부족 때문에 황상민 교수에게 폐를 끼친 것이죠. 저희가 황상민 교수의 삭제 요청을 고심 끝에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저희의 이 전화 연결 장비는 10년이 된 고물입니다. 질이 솔직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전화 인터뷰는 음질이 괜찮은데 또 어떤 인터뷰는 음질이 안 좋은 이런 문제가 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은 오마이뉴스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편집을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탈남은 지난해 1월 3일에 런칭할 때부터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편집권 독립은 100% 구현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정치적 고려를 할 요량이었다면 애당초 인터뷰를 내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인터뷰를 4일 동안 계속 살려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소한 그 어떤 외부의 간섭에도 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상히 경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통편집 과정에서 저희 제작진이 안이하게 생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통편집을 하면서도 이를 애청자 여러분께 사전에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저희의 과오입니다. 둘째,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애청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통편집 사유가 외압 또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단지 기술적인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큰 문제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한 저희의 판단은 잘못이었습니다. 한번 내보낸 방송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하는 기본 자세를 망각한 처사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렬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비판은 겸허한 자세로 달게 받겠습니다. 가차없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황상민 교수 인터뷰를 미처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전문 녹취본을 이탈남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황상민 교수가 강조한 발언 뉘앙스와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황상민 교수의 동의를 구해서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탈남 페이스북은 이 facebook.com/한 다음에 이탈남 이러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ETULNAM ETULN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애청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고 이번 일을 좀 더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